안녕하세요. 청년들의 능력으로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오프드 오렌지입니다. 오프드 오렌지 팀에서는 청년 전문가인 오렌지들을 모셔서 다양한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뚫고 나가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중소기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대학생 허성직 오렌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국가공인 경영 컨설턴트를 수행하고 있는 허성직 경영지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경영 컨설팅 사업, 그 다음에 엔젤 투자 사업, 그 다음에 창업 강의를 2023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하고 계신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각의 업무를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영 컨설팅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이 이제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분야를 취득하여 정부 지원 사업 컨설팅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사업계획서 작성 코칭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영 리스크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홍보 지원을 바우처 형태로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일이 엔젤 투자 일인데, 엔젤 투자의 경우는 이제 현재 사단법인 코스타트업 협회 이사로서 지금까지 8개 스타트업의 개인 투자 조합의 형태로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 스타트업에도 관심이 많아서 지금 얘기해 주신 8개 스타트업에 투자하셨다는 게 좀 궁금한데요. 그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지금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코스타트업 협회에서 진행하는 IR 데모데이 방식이 좀 다른 투자사와는 좀 다르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투자사의 경우에는 이제 먼저 투자처를 선정을 하고 조합원들을 모으는 방식인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스타트업들을 이제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들이 본인의 기량을 뽐내실 수 있게끔 이게 2개월 동안 이제 함께 창업가와 투자자가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IR 데모데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IR 덱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던 사업이 실제로 이제 대표님을 만나고 팀원들 만나고 그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기업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음원 수익을 창출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작년 하반기부터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저는 이제 고려대 캠퍼스타운 아카데미 프로그램형에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1회를 진행했고, 지금 이제 상반기에 이제 2회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통 창업 강의라고 하시면은 이론 강의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창업은 이론이 아니라 실습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수강생분들이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그 사업 아이디어를 조금 더 이제 PSST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좀 더 알맞은 형태로 이제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좀 더 고도화해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조사를 많이 어려워하신 경우가 많아서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드리고 실제로 과제도 드리면서 그렇게 지금 8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프드 오렌지 팀도 작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또 사업 지원 받기도 했었고, 여기 소속되어 있는 다른 오렌지 분들도 그런 사업 지원하는 거나 뭐 계획 세우는 거나 그런 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성진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네요. 열심히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성진님은 또 자기 개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주로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3-4권 정도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읽으시는 분야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영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경영이나 마케팅 분야의 책들을 요즘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 책들을 읽다 보니까 결국 심리학, 이제 역사를 공부할 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심리학이나 이제 손자병법, 이제 군주론과 같은 좀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저희 모임할 때 보면 항상 노트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이거 말씀이시죠? 네, 이 노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저는 이제 항상 늘 2권의 노트를 들고 다니는 편인데요. 이제 이거는 그 중 한 권입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는 하루의 일정을 관리하는 이제 이게 다이어리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독서하면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내용을 좀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기록해두는 노트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좀 잘 까먹고 기억력이 좀 좋지 않은 편이어서 웬만하면 중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좀 사소한 정보까지 노트에 기록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리를 하려면 뭐 기록 관리법이나 메모법 이런 것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일단은 다이어리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하루 일정을 먼저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생기면 그때그때 미리미리 적어놓고 일을 수행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다음날 일정을 정리할 때 다시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좀 필수적으로 가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독서 노트의 경우에는 책 한 권을 한 장에 최대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고 싶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도식화를 최대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뜻깊게 읽은 책은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다시 자주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마다 노트 내용을 다른 색상의 펜으로 업데이트하는 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권 읽은 책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중에서도 좀 특히 인상 깊으신 책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책이 있으실까요? 저의 경우에는 스틱이라는 책을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의 신분으로 사실 일을 따오거나 수행하는 데에는 사실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준 책이 바로 저에겐 스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착하고 달라붙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 전달법을 관련된 책인데, 의사소통에서 사실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경영 컨설팅 업무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되게 더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경영 컨설팅 창업 강의들 이제 뭐 엔젤 투자든 사실 모든 일이 다 사람과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5번 넘게 정독했던 것 같은데 매번 다시 읽을 때마다 좀 교훈을 많이 얻어가고 있는 책이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오프드 오렌지에서 진행하는 오도독 독서 모임에서도 성직님이 한번 이 책을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셨던 게 좀 기억이 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또 다른 공간을 갔는데도 그 책이 놓여 있어가지고 성직님 생각이 한번 났었는데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성직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앞서 조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을 중소기업 강국으로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구가 800만 정도 되는 유대인이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5천만 대한민국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사실 그 누구보다 중소기업에서 가까이 일하고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교육하는 학교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중장년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청년의 열정과 의지가 좀 연계가 되면 사실 어떤 위기가 와도 현명하고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미래를 직접 이제 제가 해보고 이제 그런 미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달성해 오시고 또 해나가고 계신 열정을 보니까 그 목표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뭐 청년분들에게 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처럼 이제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고 막막했던 친구들한테 제가 정말 좀 힘들 때 큰 힘이 되어줬던 그런 명언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이 닫히면 창문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과 같이 뭐 취직도 어렵고 남들은 뭐 다 좀 잘 사는 것 같고 좀 뒤처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 이 말을 꼭 다들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계속 이제 문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저도 세무사 2차 시험만 4번 떨어져서 그때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1차 시험이 갑자기 뒤로 3개월 밀리고, 아마 고시생활 하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시험이 밀린다는 게 어떤 의미이신지. 물론 이제 다 핑계일 수 있지만 그래도 2차 시험을 4번이나 도전했는데 다 떨어졌고 이제 엄청 절망적이었습니다. 남들은 뭐 회계사 시험 되고 뭐 무슨 시험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저는 세무사 시험을 결과적으로는 내버려 두고 저는 제 갈 길을 가겠다 해서 바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에겐 문이 세무사 시험이었다고 치면은 사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그 관련된 다양한 분을 많이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문이 저에게는 경영지도사 자격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계기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인생에는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도 보시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또 개척해 나가고 있는 성직님의 이야기가 좀 자신의 길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직님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면서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쳐 나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 오프드 오렌지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